제가 20대 초반 겪은 일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처럼 귀신이 제 눈앞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 무서움이 덜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진짜 겪은 현실 속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또래 친구들보다 먼저 차를 샀습니다. 물론 집이 잘 살거나 부모님이 도움을 받아 산 것이 아닌 제가 군 전역 후에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샀습니다. 그 차는 코란도. 당시에 한 90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저는 무언가 저만의 공간이 생긴 듯 어디든 떠날 수 있다는 기분, 좋은 느낌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집 주변 야외 주차장 등에서 차 뒷자리를 침대 삼아 잠든 적도 있습니다.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차량 용품 외에도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난 뒤 차량용 캠핑 용품을 이것저것 구매했습니다. 차량으로 캠핑을 떠나는 게 로망이기도 했고, 안 그래도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니 주말이나 쉬는 날 떠나 즐기면 좋겠다 생각으로 이런저런 장비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직장에서 평일에 연차를 2일 내고 난 뒤에 차박을 떠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이것저것 준비해서 여행을 계획했고, 텐트 등 여러 장비도 부푼 마음으로 일주일 전부터 차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저의 목적지는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계곡. 차가 있어 어디든 떠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으로 그곳도 지도로 찾아보고 난 뒤에 무작정 그곳으로 떠날 계획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곳은 자갈밭으로 되어 있었고 캠핑장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없었고 조용했던 그곳은 저 혼자 오전 일찍 도착해 낚시도 해보고 휴게소에서 산 음식도 먹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태블릿으로 영화도 보고 차에서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며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저는 차에서 잘 준비를 하고 난 뒤에 누웠습니다. 근데 낮과 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가을쯤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가 떠있는 동안은 수려한 경치에 한참을 멍 때렸었지만 해가 저물고 난 뒤에는 무언가에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더욱 그곳은 인적이 드물어 사람이 없었고 불빛조차 없어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하면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바람 소리, 나뭇가지 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움도 외로움도 정말 많이 느꼈지만 더욱 심각했던 건 추위였습니다. 집에서 집 근처에 차박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느낌. 강력한 추위가 뼛속까지 몰려왔습니다. 너무 추워 차량에 연결된 텐트와 밖에 나와 있던 짐들을 차에 대충 넣고 차 문을 닫은 뒤 누워 있었음에도 추위를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차의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고 있을 수도 없었고 저는 결국 차의 시동을 걸고 온도를 조금 높인 뒤 몸만 녹이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무턱대고 왔구나 생각을 했고 결국 짐을 챙겨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제가 사는 지역까지 오려면 많은 터널을 지나쳐야 합니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고속도로에는 그리 어둡지 않았고 저는 하염없이 가고 있었죠. 사실 고속도로에는 드문드문 차도 지나고 있어 공포감도 덜했고 따뜻해지기 시작해서 졸음도 몰려오긴 했지만 졸릴 때면 조금씩 창문을 열어가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터널 끝 불빛들이 보였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니 사고 현장을 봤습니다. 화물트럭과 승용차 2대가 사고가 났고 승용차 중 한 대는 운전석 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큰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지나던 속도로 지나쳤죠. 근데 운전석 쪽 에어백의 붉은색 모습과 사람의 형체를 목격했습니다. 당시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와 있던 상황에 왜 바로 그 사람을 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충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피곤함과 싸우며 운전을 하고 있었고 충격과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그 모습에 노래를 크게 틀고 달리고 있었고 집에 도착할 때쯤엔 빨리 들어가 자고 싶다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절근 출근 후 어떤 사고였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검색을 했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기사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큰 사고였고 인명사고였다면 기사화됐을 건데 라고 생각을 했죠. 별일 아니었구나, 참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차박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캠핑장을 예약했죠. 차량을 이용해 차박이 가능한 캠핑장, 전기도 사용이 가능한 캠핑장을 이용했습니다. 예약까지 마친 저는 주말이 되었을 때 전기장판까지 챙긴 뒤 다시 캠핑장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 처음 강원도의 한 캠핑장을 가보게 되었죠. 도착하고 주변을 살펴보니 그 전에 갔던 계곡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생각보다 사람들도 듬성듬성 있었던 그곳을 보니 왜 그곳으로 오는지 대충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예약한 자리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캠핑 자리와 거리가 좀 있었고 쾌적하고 조용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캠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그 전에 못 해본 것들도 해보고 불도 피워보고 혼자 시간을 한참 보내고 나니 해가 지기 시작하고 저녁까지 먹은 저는 차에 전기장판을 피고 난 뒤에 전기를 끌어다 연결하고 누웠습니다. 어두워지고 난 뒤에도 사람도 있었던 곳이고 그전과는 다르게 무서움도 없었고 전기장판과 이불까지 챙겨 따뜻함까지 더해져 편안함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태블릿으로 영화를 틀어두고 누워 차량 끝에 설치된 텐트 틈 사이에 찬바람이 조금씩 들어오고 등은 따뜻한 전기장판, 고요함 속에 잔잔한 영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잠에 들었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간도 기억나진 않지만 차가 흔들리며 정말 큰 소리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차가 무언가에 박은 듯한 소리. 제가 타고 있던 차에는 큰 흔들림까지 느껴지게 되었고 저는 정말 화들짝 놀라 차문을 열며 허겁지겁 넘어지듯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듯 정말 고요했습니다. 차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제가 차 주변을 살피며 조수석 쪽으로 갔을 때 차에는 시동이 걸려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와중이라 주변을 살피던 중에 알게 된 것이죠. 언제부터 걸려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시동이 걸려 있었던 상황이고 그때 뭔지 모를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시동이 컬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자다가 들었던 쾅 소리는 대체 뭐였지? 제가 차문을 다시 열었을 때는 차에는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 지지직 거리는 소리만 차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는 듣지 못했던 소리가 이제 들려왔다라는 것이 저는 그 순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전달했을 때는 공포감이 덜해 겁쟁이라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 강원도 계곡에서도 혼자 자려고 했을 정도로 그런 공포감을 잘 느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공포감과 서늘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용품들과 짐을 챙겨 정리한 뒤에 저는 차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캠핑장은 몇 시 이후에 시동을 걸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라 나갈 때 누군가 붙잡을까 했지만 아무도 붙잡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새벽에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출발했습니다. 내비를 찍은 뒤 정말 조급한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렸고 그때 봤던 그 사고 지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 제 앞을 가로질러 경찰차와 구급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모를 공포감도 있었고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가까워졌을 때 승용차와 제 차와 똑같은 코란도 차량이 정말 큰 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승용차는 완전히 뒤집혀질 정도로 큰 사고였고 벽을 들이받은 코란도 차량. 저는 그곳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속도도 줄이지 않았고 속도를 줄일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장면이나 경찰 외의 사람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저는 아직 제가 캠핑장에서 듣고 느낀 소리와 흔들림이 그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다칠까 누군가 도와달라는 외침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해준 것은 없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